네, 서울살롱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형훈이고 오늘 소조이님, 세연님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이시죠? 라온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온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두 번째 시즌의 1부를 함께하게 된 라온이고요. 산업디자인과에서 제품, 시각, 실내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라온님은 이제 저희 같은 학교고요, 저랑. 저는 신문방송학과고 이제 산업디자인과인데 이제 다른 과인데 어떻게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고 어떻게 돼가지고 네,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많이 환영해 주시고. 네네. 저희는 지금 이제 2주 만에 만났어요. 에필로그 방송 뒤에. 네, 서울 끝나고. 네, 그니까요. 서울 잘 쉬셨어요? 네, 저는 본가가 되게 멀어가지고. 네, 어디? 저 울산이요. 아, 네, 그 차 안 밀리는 시간 아이고, 간다고 새벽에 출발을 했거든요. 음. 개 2마리 데리고 아이고 고생했겠다. 가가지고 실컷 먹고 왔죠. 부모님 치킨집 하시거든요. 아, 와 진짜 실컷 드셨구나. 근데 그 강아지들 멀미는 안 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아, 다행이네. 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와 좋네요. 그래서 제 인스타를 봤는데 이제 뭐 시골 그 본가에 내려가서 올라오기 싫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싫어요, 진짜. 많이 네, 좋으셨나 보다. 휴유증이 되게 심해요. 이게 또 상경을 하는 것도 다 일이거든요. 네, 사실 진짜. 굉장히 고통스럽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울산이면은 진짜 너무 먼데. 거의 끝이죠, 끝. 네. 네. 그렇죠. 맞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도 이제 본가를 내려갔다는데 저는 본가가 일단은 대구 친가 쪽이 이제 대구고요. 네. 그다음에 외가 쪽이 영천이에요. 경북 영천. 음. 그래서 고속버스 일반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죽을 뻔했습니다. 버스도 막히죠. 버스도 막히고 어. 그 이제 일반 버스다 보니까 다 만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갈 때 제 앞에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앉았는데 냄새가 진짜 이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 진짜. 예, 진짜 죽을 뻔. 비하 발언 잘 들었고요. 아니요, 비하가 아니에요. 그게 뭐 어디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냄새가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네네. 그분을 탓하진 않고요. 이게 뭐 아무리 씻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게 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뭐 그거 제외하고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동생도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얘기 좀 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라온님은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저희 집이 큰 집이기도 아, 하고 좋겠다. 그리고 외가댁이 바로 차 타고 4분 거리? 차 타고 4분 걸어가도 되겠네요. 네네네, 걸어가도 아, 돼요. 좋겠다. 네. 잘 안 타는 거리. 아, 그러고 갔다가 저는 알바를 갔습니다. 알바는 뭘 하시죠? 저 삼촌 가게에서 아, 일을 하는데요. 아. 경복궁에 있어요. 경복궁에. 경복 네. 삼촌 가게가 경복궁이에요? 거기 그 경복궁 보면은 음식 파는 그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아, 거기. 네, 그쪽으로. 네, 내자 사거리 쪽. 네, 굉장히 잘하시죠. 잘 알죠. 네. TMI.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와바리여가지고.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럼 그 라온님은 뭐 조금 그랬겠지만 나머지 두 분은 에필로그 방송 어떠셨어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 저는 제가 일단 그걸 들었는데 들으셨어요? 네, 들었는데 한 웬열? 5분을 들었어요. 왜? 왜냐면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가 말하는 거를 듣는데 갑자기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실제예요. 제가 핑계가 아니라 새삼? 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뭔가 그 느낌 자체가 아무래도 다 합방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좀 낯설었고 그리고 그냥 뭐랄까요, 제가 막 웃기려고 하는 저의 그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잘 들리니까 너무 그게 좀 꼴사나운 거예요, 제 스스로가. 아, 진짜 전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렇죠. 재밌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재밌어가지고. 되게 그 조금 색다른 느낌의 네.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네. 근데 저희 마이크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 네. 저하고. 네. 네네네네. 뭐지, 가족오락관 네. 마이크. 네, 저랑 이제 세연님은 따로 마이크를 했으니까. 편하진 않았는데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었지만 너무 제가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을 너무 수 재밌게 없었어요. 들었는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참고. 네. 어쨌든 한 시즌을 굉장히 무사히 마무리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같이 가는데 지금 새롭게 두 분이 합류하셨어요. 이제 라온님이 한 분 계시고 다음에 오실 한 분이 더 계신데
이제 그분들과 함께 좀 더 커가는 서로서로 됐으면 좋겠고 이제 새로운 주제로 했는데 조금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 주제는 내가 초능력자가 된다면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죠,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내가 뭐가 된다면, 뭐를 한다면 이런 가정을 두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주제 같습니다. 그렇죠? 네, 되게 이번엔 되게 프리하더라고요. 네. 그때 아무래도 좀 질문을 가지고 좀 면박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 제가요? 왜 저한테 가고 아니, 있어요? 저는 네. 눈들 데가 없어가지고 아. 네, 그냥 이렇게. 네, 어쨌든. 오해입니다. 초능력. 그래서 질문도 이번에는 제가 직접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늦게 했죠. 설 연휴 좀 다들 쉬느라.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여러분들 초능력 믿으시나요? 초능력을 믿는다면은 그것의 존재를 믿냐 뭐 이런 질문인가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어딘가에 누군가 초능력을 사실 쓰고 있는데 영화처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약간 재밌는 상상 같은 그쵸. 느낌.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나와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제가 못 본 거를 넘어서서 지금 이 세상에서 뭐 초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뭔가 통제된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초능력을 발현해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요? 저도 네, 저는 그런 건 약간 다 자기 최면이나 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세상에 나와서 뭐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저는 그런 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온님은요? 저는 어릴 때 만화 보면은 대부분 캐릭터들이 외계인이거나 이런 경우가 맞아. 많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커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있다고 믿고 싶은 게 있죠. 근데 실제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쵸. 현실적으로는 네. 근데 아까 소조혜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이런 환상마저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대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환생이요? 환상. 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뭔가 환상을 봐가지고 이상한 현상을 봤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는, 그치. 네. 네, 그게 이제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사람들이 좀 뭔가 믿고 싶은 자기의 네네네네. 어떤 그것들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플라시보라고 네네네네.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초능력이죠. 감기약도 그렇다잖아요. 감기약도 맞아.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그럼 항생제 네. 수준 정도. 그렇죠. 그런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참 동심이 없으신 분들이네요, 다들. 너무 많은 것들을 봐버렸죠. 나이가 어디 보고 들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시계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뭐 초능력을 믿지는 않지만 네. 그런 가정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능력이란 무엇일까요? 평소에 생각하는 초능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 초능력은 크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초능력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는 그쵸.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가능케 하는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초능력이라고 하는데 줄임말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줄임말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정신적인 거하고 연결을 많이 지어요. 그거를 이제 그 뭐라 하죠? 그걸 ESP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초감각적 말 하여튼 뭐 그게 있어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 뭐 식스센스 이런 거. 네, 약간 그런 거.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는 초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사전적인 정의 자체는. 그래서 그런 초감각적인 거, 그 다음에 사이코키네시스라고 염력 있죠. 그 두 가지를 통틀어서 초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슈퍼파워로 대변되는 그런 막 힘이 완전 사기이고 아니면 막 날아다니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을 해서 초능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원정의,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영화로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초능력 딱 하면은 이제 영화에서 보는 이제 몸이 작아졌다 커졌다 한다던가 뭐 앤트맨. 염력을 한다던가 네.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다던가 엑스맨. 뭐 그런 게 있죠. 네. 보통 맨인데 네. 뭐 다 맨이네요. 그런 걸로 좀 가는 것 같고 근데 뭐 혹자는 이런 것도 초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직감, 뭐 아버지의 직감, 어머니의 직감, 촉. 네, 촉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이런 영상도 있어요. 아버지는 초능력자 슈퍼맨이다 해가지고 막 아이를 막 되게 구하고 맞아요.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서 뭐 초월적인 힘을 맞아요. 발휘해서 막
짤들 막 뭐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초능력의 범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그게 만약에 네. 초능력이라면은 지금 초능력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이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형우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연인 관계에서도 촉이라는 게 아, 굉장히 무섭죠. 네. 그쵸. 그런 것도 진짜 초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가장 센 초능력을 발휘했을 때는 어디까지 발휘하셨는지. 저 말해도 되나요? 본인이 말할 수 있을 본인 정도만. 일이니까 예. 그 남자친구 차에 딱 조수석에 앉았는데 느낌이 다를 때 그런 뭐 게 어떤 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들었는데 이건 초능력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여자들 사이가 뭐 모르겠다. 남녀 구분 없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쁜 촉은 틀리지가 않아요. 네, 진짜. 아니 근데 그 달랐다는 게 뭐 후각적인 자극이었나요? 뭐 이렇게 향수 냄새가 났다거나 아니면 아니요, 그 이렇게 앉았을 때 그 온기? 느낌, 네, 착용감 뭐 이런 거. 와 온기, 후각 온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작용을 했겠죠. 진짜 네. 쎄한 게 있어요. 맞아요.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맞아요. 그런 게 딱 있어요. 이거는 여성분들의 초능력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네. 왜냐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앉아서 따뜻해요. 그럼 온열 시트 기능을 하나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엉뚱. 그렇게 그렇진 않죠. 굉장한 어떤 능력이네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저도 쎄할 때가 많은데 다 틀리더라고요. 쎄만 했다. 쎄한 네, 걸로. 쎄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네. 저도 거의 다 틀려요. 아. 네. 갑자기 이렇게 모든 상황에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지고 그런 게 강하게 느껴질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좀 비슷한 맥락에서 점 있잖아요. 신내림? 신을 내려가지고 이제 아기 동자 와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뭐 몇날 몇 시에 이제 죽을 거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믿으시나요? 저는 안 믿습니다. 믿으세요, 소조이님? 저는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점집들이나. 근데 진짜로 신내림을 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체면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자기 체면. 네,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고 그래서 뭔가 그리고 또 뭐 몇 번 때려 맞추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또 술술 불잖아요. 안 아픈 사람은 없고 뭐 그렇듯이. 그래서 저는 자기 체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같은 생각. 라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 사주 같은 것 네, 사주팔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네. 거죠.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신기해서 보게 됐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역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이렇게 확률이니까. 된다고 하는데 뭐 이제 팔자가 어떻다니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그렇죠. 맞아요. 손금 같은 거는 그런 게 있대요. 그 이제 내 습관에 따라서 이제 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때려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초능력이라고 보기 힘들죠. 아니 근데 그 빙의 되는 거 가지고 제가 되게 웃긴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었는데 네네. 그 이제 벌써? 옛날에 그 종편 케이블 이런 데가 이제 JTBC 막 이런 데가 지금처럼 잘 안 나갔을 때 그렇게 좀 이렇게 떨거지 방송 중에 약간 그 무당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 해결하고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저 본 것 같아. 폐가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엑소시스트 이런.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무당을 한 명 모셔가지고 뭐 어떻게 되게 억울하게 죽은 여자를 뭐 이렇게 빙의를 시켰나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송이 아무래도 이제 진짜 실존하는 사람이고 실제 고인이니까 이제 가명으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무당이 빙의를 하는데 그 가명을 예를 들어서 뭐 명자라고 해봅시다. 그 가명이 명자였어요. 그럼 이제 무당이 이제 빙의가 된 거예요. 아 명자 같다 뭐 나 명자다 이랬는데 옆에 서있던 아저씨가 명자 가명인데 무당이 당황을 한 거죠.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가명이. 그래가지고 무당이 방송이니까 이러면서 그냥 넘기더라고요. 방송이니까 보면은 카메라를 의식했네요. 무당이 귀신이. 방송을 좀 안 해.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웬만하면 다 구라구나. 그쵸. TV 나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웃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맞아요.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초능력,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초능력 그런 것들 꿈꿔본 적 있잖아요. 어릴 때는 되게 많이 꿈꾸고
어릴 때는 이 칼을 사도 이 칼에서 뭔가 불이 나올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네네. 그런 초능력 보통 갖고 싶었던 초능력 있으신가요? 어릴 때요? 아니요. 그냥 늘 지금 생각했을 때. 저는 오늘 생각해봤는데 뭐 순간이동, 뭐 투명인간 이런 거는 너무 흔하니까 좀 더 생각해봤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요. 와, 근데 그건 정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그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이게 과연 좋은가? 그래서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거야. 좋아하는 네. 경우에만. 경우에만. 와. 답이 정해져 있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수작을 걸거나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이게 진짜 개수작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러면 정말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쵸.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진심을 읽을 수 있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되게 그런 능력을 생각해봤어요 오늘. 그런 영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사람 생각을 막 많이 읽어가지고 상처 받는 경우도 있죠. 되려. 그렇죠. 상대방 생각을 읽어서. 그렇네요. 세연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막 초능력을 갖고 싶다라기보다는 어떤 초능력이 매력적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는 초능력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제가 그래서 엑스맨을 좀 더 좋아하는 이유가 엑스맨에 나오는 사람들은 초능력이 있는데 다 조금씩의 제약이 있어요. 맞아. 매그니토 같은 경우는 주변에 쇠가 없으면은 완전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감옥에다 가둬놓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 그 엑스맨에 나온 애들 중에서 불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을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라이터를 들고 다니면서 지포 라이터를 킨 다음에 그거에서 빼가지고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좀 살짝의 제약이 있는. 맞아. 아무렇게나 쓸 수 없고 뭔가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 초능력이 써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매력이 있나요? 부족한 매력? 너무 제약 없이 치트키처럼 되면은 그것도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저도 이 생각을 했던 게 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으면 내 수명이 조금씩 주는 거야. 약간 그런 거. 네, 약간 그런 거죠. 조건부. 슬픈 초능력이네요. 그래서 그 능력이 되게 소중한 거죠.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예전에 그 반전 드라마 아세요, 여러분들? 유재석이 예전에 때 엑스맨 그 끝나고 나서 나왔던 거. 그 저기 반전 드라마에 유재석이 이런 초능력 있는 걸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미래를 읽을 수 있는데 한 번 읽을 때마다 악마랑 계약을 해야 돼서 10년씩 꿇어요. 10년이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 살리려고 계속 그거 하다가 막판에 딱 여자를 살렸는데 수명 다 돼가지고 죽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바통 터치처럼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 당시 그 반전으로 되게 웃긴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가끔씩 소름 돋는 반전 나올 때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충격 먹고, 진짜. 되게 좋아요. 라온님은 갖고 싶은 초능력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에서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집에 평생 소장으로 해놓고 혼술할 때 보거든요. 근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좋았던 기억에 가서 그 행복감이랑 만족감을 느껴보고 싶어요. 정확히 그 주인공처럼 하시는 거죠. 주인공도 이제 딱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버지를 계속 보러 가고 네, 좋았던 그 잠자리 기억을 위해서 계속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잠자리가 좋아서 계속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하려고 계속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또 과거에서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관점이 되게 달라가지고. 그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잠자리를 했을 때 뭐 끝나고 나서 여자친구가 무슨 피드백을 던져요. 그럼 바로 옷장으로 뛰어가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피드백 반영해서 다시 하고 그래서 결국엔 완벽한 잠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스토리로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요. 되게 웃긴다.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게 내가 아무리 다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 그 마고로비. 집에 놀러 온 그쵸. 그런 거. 그리고 아니면은 그 뭐 죽음에 대한 거를 뭐 피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이걸 바꿨을 때 나비 효과로 더 큰 화가 온다던가. 맞아요.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진짜 주어져도 내가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초능력이 원래 뭐 다 그런 거니까요. 저는 초능력 생각하면은 좀 자주 상상해요.
알바할 때 자주 상상하는데 뭐냐면 황금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마이다스처럼. 일을 안 하고 싶어요. 황금을 막 만들어가지고 팔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 생각까지 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건데 황금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황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렇죠. 저는 이제 능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계속 매물을 만들어내면 또 금감원에서 또 이렇게 나와서 조사하고 그러는. 저는 그것까지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그 금이 있잖아요. 금이라고 해서 다 금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금의 이 그 인증이 된 금만 금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을 만들어도 그 금을 이제 시중에다가 팔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암거래로 팔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보시네요. 저는 로또가 당첨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으로서 좀 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언젠가 나에게 그런 게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간혹 아니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행복한 상상이죠. 그쵸. 그 행복한 상상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진짜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 다 돈이긴 한데 그러면은 막 이런 상상해요. 아 내가 얘한테 한 500억 주고 얘한테 100억 주고 그렇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상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로또를 사면 월요일에 사면 토요일까지 엄청 행복하잖아요. 될 줄 알고. 막 이거 되면은 뭐 하고 뭐 해야지 뭐 이런 상상. 그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 2년 전부터 그랬나?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성공했을 때 상상. 행복한 상상. 내가 진짜 원하던 만큼 성공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상상하면 또 기분 다시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방금 드는 생각인데 동물의 언어를 알고 싶다는 생각 방금 들었어요. 네. 그거 진짜 그 강영욱 박사님 있잖아요. 네. 거의 뭐 박사도 아닌데 박사라고 저희가 할 정도로.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돼지 무슨 생각하나. 그래서 누가 만약에 동물의 언어를 안다면 그 질문 하나를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냐고 했는데 댓글에 전부 다 너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싶다. 맞아. 너무 짠하더라고 진짜. 네. 오늘 뭐 짠한 게 많이 나오네요. 네, 오늘 반전 드라마도 그렇고. 네. 너무 짜다. 뭐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장 쓸데없는 초능력을 하나 줘야 된다면 어떤 거를 줄 것인가. 이게 저주가 자칫 잘못되면 저주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정도도 괜찮고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초능력을 줄까. 이거 초능력은 아닌데 제가 란마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거기서 보면은 물에 빠지면은 그 물에 빠지고 나서 변형되는 모습을 평생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만화 모르세요? 네, 몰라요. 네. 아톰 같이 생긴 그런 애 아닌가요? 그 일본 만화인데 일본 만화인데 배경이 중국일 거예요. 무슨 아이러니하네. 예. 란마 2분의 1이라고 찬물을 뒤집었으면 여자애가 되나? 하여튼 찬물을 뒤집었으면 여자애가 되고 따뜻한 물 뒤집었으면 원래 남자였으면 남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능력을 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되게 쓸모없는 의미라서 그런가요? 되게 그 만화에서 보면 되게 불편하게 나와요. 그렇겠다. 엄청 불편하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그 물을 덮어 씌워버리면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나네요. 불편하긴 하겠다 근데. 다른 분들은요? 저는 그 영화 중에 2005년도 영화인데 스카이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초능력자들 네, 학교 스카이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웅반, 조수반 이렇게 나뉘어요. 영웅반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초능력, 막 날아다니고 세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조수반은 진짜 쓸데없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초능력이긴 한데. 네, 그래서 걔네는 이제 영웅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애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딱 초능력을 쓰면은 몸에서 빛이 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초능력 이러면 이러면 빛이 쫙 나고 끝. 되게 화려하긴 하네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어두운 데서 뭐 찾고 이럴 때는 좀 유용할 것 같긴 한데 또 하나가 이제 진짜 능력을 딱 쓰면은 그냥 물웅덩이로 변해요. 그러니까 몸이 녹아내면서 물웅덩이로. 맞아. 젤리 같은 그 슬라임으로 변하는 애. 네. 그게 끝이고. 그리고 하면 또 뭐
보라색 기니픽으로 변신할 수 있는데 아. 그것밖에 변신 못하고 막 되게 희한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카이하이에 나오는 능력 중에 하나를 선물해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빛나는 거 너무 귀여운데 저 밤에 산책할 때 그런 능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겠죠. 네. 근데 빛이 그 엄청 강한 빛이었나요? 네, 엄청 강한 빛.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네. 싸울 때 빛을 팍 해가지고 눈을 부시게 한 다음에 성광탄처럼. 치고 또 아, 이런 상상? 괜찮네, 괜찮네. 성격을 알 수 있네요. 히어로 아, 오케이. 히어로가 될 수 있겠네. 괜찮다. 네, 괜찮네요. 그럼 라온님은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 뭔가 쓸데없는 초능력을 준다면 어떤 거를 주고 싶으세요?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먹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먹는 음식에 사람처럼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 보인다면 아, 음식이 이제 네. 사람처럼 아무것도 말을 먹지. 하고 네. 이렇게 한다면 너무 잔인한가요? 그래 못 먹게 하려는 건가? 그거는 초능력이 아니고 그거는 약간 그냥 저주죠. 저주죠. 네, 저주죠. 네. 이런 영화가 있어요. 네.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영화가 네, SNS에서 보다가 좀 충격받았어요. 일본 영화인가요? 아니요, 미국에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일본에 그런 게 되게 많긴 해요. 네, 엽기적인 약간 거. 좀 네. 기묘한 어, 것들이 그로테스크한 거 변태하고. 되게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일본 거 같았는데 뭐 일본 분들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많다고. 네. 라온님을 비하한 것도 아니에요. 아, 네, 아니에요. 그런 영화가 실존하는 건데요. 뭐. 잔인했네요.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녹음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얘기했던 거. 그것도 되게 아. 좋았거든요.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걸 주고 싶대요. 아,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건 되게 관점이 다른 거죠. 맞아. 소주이님은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거고. 네, 근데 네, 물론 네. 조건이 있지만. 만약에 조건이 없다면 그 사람 마음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읽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쨌든 사람들은 남들한테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막 속마음이 계속 정정긍긍하고 계속 속마음 끙끙 앓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야 네. 포장된 이미지가 있어야 좀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알게 되면 진짜 정보 과다죠. 네. 아무튼 저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주네요, 저주. 저주겠죠. 사실 싫어하는 사람한테 좋은 초능력을 맞아. 주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이런 거 생각했어요. 음료수 병을 무조건 딸 수 있는 초능력. 이런 거요. 음료수 병을 가끔 못 따잖아요. 힘이 약해가지고. 네. 네. 근데 이걸 무조건 딸 수 있는 초능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유팩을 뜯는데 잘 안 뜯길 때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무조건 잘 뜯기는 초능력. 그런 거를 남한테 준다고요? 굉장히 큰 좋은- 혜택 좋은 같은데.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좀 되게 쓸모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사람은 되게 유용한데? 사람은 언젠가 우유팩을 뜯게 돼 있고 언젠가 페트병 병뚜껑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근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는 그 초능력이 초능력인데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더 큰 경우, 그러니까 그 그치. 사람을 이제 소위 좀 이렇게 싫어할 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싶을 때. 괴롭히고 싶을 때. 그건 너무 좋은 능력인데? 그런가? 저도 좀 정정을 심성이 착한가 봐요 저는. 이렇게 저도 예. 갑자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24시간 동안 몸에서 빛이 난다. 이러면 불편하긴 하겠네. 24시간 내내. 아 미치겠네 그 긴 얘기. 빛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음. 그 포스터, 영화 포스터 같은 거 보면 되게 당당히 이렇게 막 몸에서 빛을 뿜으면서 서 있는데 귀여워가지고. 너무 아무튼 그렇습니다. 웃긴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는 조금 진지한 얘기예요. 보통 그 엑스맨 영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재가.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 초능력자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물리적으로 되게 강자예요. 인간에 비해 힘이 세거나 월등히 뭔가 좋아요. 근데 반대로 사회적 소수예요. 사회적 소수라는 거는 되게 소외받아서 그게 아니라 소외도 실제로 받지만 그냥 의미 자체로 소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엑스맨에서는 이 정부가 이제 초능력자 이제 그 돌연변이를 관리해야 된다, 관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 뮤턴트에 대해 가지고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어느 정도 사람의 한 뭐 아주 작은 확률로 초능력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 정부는 나서서 그들을 관리를 해야 될까요?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그게 그 인권이나 어떤 생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위해를 충분히 가할 수 있는 능력이면은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그 생각도 했는데 네. 누군가에게 이런 거 해를 가할 수 있는 거는 초능력이 없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그거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엑스맨이 그거 그 설정 자체가 그 초능력자들이 이제 너무 힘이 세니까 잠재적으로 걔네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런 그 컨셉 자체가 예전에 이제 그 백인 흑인 가릴 때 그 흑인들을 그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고 관리를 했던 그때를 비판하는 영화거든요. 그게 사실 그런 설정이 있었구나. 네네. 그래서 사실 흑인들이 다 막 갱스터고 막 그 우지 하나씩 들고 다니고 막 우지.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흑인을 보면은 바로 이제 뭐 이유 없이 두들겨 패고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맞아.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방금 형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뭐 초능력자는 힘이 세니까 잠재적 범죄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관리고 나발이고 그냥 두고 생활을 하라고 그냥 냅둬요.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른 애들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인간으로. 예, 뭐 초능력자라고 해서 너네는 범죄를 뭐 저지르면 해가 더 크니까 우리가 관리하겠어. 이거는 좀 이렇게 약간 인종 차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분 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을 두고 이제 똑같은 인간의 범주로 봐서 그걸 넘어서면은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한다. 그 정도까지. 예. 라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수주인님이랑 똑같이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 위협이 가해진다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내가 저 사람이 의도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회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화가 자기는 조금 화냈는데 자기 몸에서 화가 나면 화살이 튀어나온다든지 빛이 난다. 네, 빛이 난다. 눈이 부시다. 근데 옆 사람의 뭐 교통을 방해한다든지 뭐 이런 거면은 조금 제재가 그럴 때는 본인 스스로 네, 그쵸, 나서지 그쵸. 않을까요? 이게 과연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이제 우월을 나누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 이게 능력의 유무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되게 이들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흑인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역차별이고 굉장히 불평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논제를 계속 다룬다는 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우려될 상황이 많다는 거잖아요. 사실 인간은 사실 겁나는 존재니까 초능력자라는 게. 그래서 저도 조금 관리를 그냥 동등하게 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포인트는 엑스맨에 나오는 모든 초능력자들은 다 돌연변이고 선천적인 돌연변이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택으로 초능력이 생긴 게 아니고 나고 보니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초능력이 있다는 어떤 이유로 뭔가 제재 대상.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울타리에 가두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또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제 초능력자래 야 위험하다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매그니토랑 이런 애들이 합심해가지고 그 깽판 치고 이런 게 그 정부가 나서서 관리한다고 까불다가 그냥 빡쳐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쵸. 그 영화에서 초능력자라고 하나 아니면 돌연변이라고 돌연변이. 뮤턴트라고 해요. 예. 돌연변이는 한국어로 했을 때 돌연변이 그 단어 자체가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 그쵸. 그렇죠. 뮤턴트 정상에서 벗어난 어떤 그쵸. 정상의 변이 버전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뭐 관리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초능력을 실제로 갖게 됐어요. 생활에서. 만약에 아까 갖고 싶다는 초능력 있잖아요. 뭐 선택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 소재님 그랬고. 세연님 뭐였죠? 조건부 초능력 아무거나. 좀 제약이 있는 조건부 네. 초능력. 그 라오님도 있었고. 네. 좀 그런 거를 가지게 된다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만약 내가 실제로 그 초능력을 가졌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부작용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워낙 엑스맨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들이 다 너무 좀 소위 멋있는 뭐 매그니토 철 다룰 수 있고 엑스맨 홍보대사인가요? 거의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철을 다룰 수 있다 얼마나 큰 이득이에요. 그건 부작용이 없을 것 같고 뭐 불을 다룬다 그것도 뭐 되게 이득일 것 같고. 그럼 조금 질문 바꿔볼게요. 다들 그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네.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계속 시간을 되돌리면서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두 분이 만약에 선택적으로 마음을 읽고 좀 뭐 조건부에 가장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본인은 도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항상 선한 사람이 될 자신이 있으신가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거는 내가 악행을 저지를 거야가 아니라 그런 뭐 도덕적 딜레마들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쵸. 뭐 내가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큰 그림에서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비도덕적인 경우, 막 이런 것들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막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보면은 뭐 제가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철길 위에 놓여 있어요. 뭐 기차가 가고 있어요. 레바 땡기면은 기차가 달라지면서 10명이 죽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레바를 땡기겠죠? 그러면은 그 한 명을 살리는 대신 10명이 죽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레바를 땡길 거예요. 모두가. 음. 여기 계신 분들 다 땡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초능력이 있으면 그런 상황 분명히 발생할 거고, 제 초능력을 써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대신 남들이 사랑하는 사람 10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선할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공리주의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거는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소조이님은요? 저는 일단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도 저를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능력이 있다는 건 저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마음을 읽되 그걸 말하지 않는 거로 인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도 저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개인의 죄책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초능력에 따라 다른 게, 소조이님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초능력이에요. 그냥 내가 스스로 마음을 읽고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철을 다룰 수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게 외적으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래서 오히려 소조이님은 정말 딱 내가 예를 들어서 형우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 그걸 형우님이 몰라요. 그걸 말을 안 하는 뭐 그런 거에서 오는 도덕적 죄책감,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딱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의에 의한 초능력이기 때문에 아무튼 네. 부작용 그렇군요. 뭐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선한 사람이 될 거라는 네, 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황금을 만약에 다룰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 황금 같아요. 좀 줬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그거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돼서 기부를 하고 뭐 암 연구에 도움을 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도덕적인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막 돈이 너무 많아지면 나쁜 사람들이 돈으로 하면 돈으로 조지고 싶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의 구현의 일종이니까. 뭐 포장하면 그렇긴 한데 막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고 다음 질문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이라면은 인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이에요, 창조주예요. 인간들에게 어떤 초능력을 주고 어떤 초능력은 안 줄 것 같나요? 어떤 초능력을 주고 어떤 초능력을 안 줄 것 같냐고요? 네. 쉽지 않은데. 그 영화 중에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에 대한 주제를 거짓말 예스맨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이거 알아요. 네. 거기에는 거짓말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이 신에 대해서 근데 거짓말 맞아. 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한 명이 네, 나타난 맞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뭐 예를 들면은 백인이야. 근데 그 테스트를 해보려고 친구들한테 나 사실 흑인이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그렇구나 다 그래요. 저게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거짓말이 없는 세상. 네, 근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떨지 궁금해요. 그쵸. 네. 신기하다.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들도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초능력이라기보다는 뭔가 사회 구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도일 것 같긴 한데, 저는 만약에 제가 신이면은 사실 초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신이면
정말 무조건적으로 선한 선택을 하는 10명 정도를 만든 다음에 걔네한테만 초능력을 딱 줄 것 같아요. 어벤져스처럼. 그래서 걔네를 뭔가 경찰력으로 써가지고 사회 범죄를 질서를 잡고. 유지하고 예, 옛날에 플라톤이 그 민주주의를 되게 욕을 했었어요. 그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소크라테스가 너무 완벽하고 이 사람이 너무 지혜롭고 하니까 우매한 대중한테 결정을 맡기기보다는 한 명의 군주한테 그 선한 군주한테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면 예, 다만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지 않다 그치. 뿐이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수하고. 예, 근데 저는 제가 신이면 그런 사람을 한 10명 정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그걸 몰빵을 할 것 같네요. 그렇죠. 뭔가 이제 재난이 발생하거나 뭔가 해서 이제 인명의 피해가 왔을 때 가서 구해줄 수 있는 뭐 히어로죠. 히어로를 만들겠다 이거죠. 그렇죠. 라온님은요? 저는 인간에게 초능력을 안 줄 것 같은데. 인간에게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생긴다면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전 지금이 좋은데요. 차이라 하면 이제 초능력자와 비초능력자 간의 어떤 차이. 아니요, 그 능력도 만약에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은 진짜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에 차등이 생길 그쵸. 것 같다는 말씀이죠. 혹시나 그럴까 봐. 그렇죠. 지금이 어쩌면은 가장 적절한 균형을 맞아요. 이루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 인간은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능력이 다른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상황인 거죠. 전 제 생각에는 총력자가 있으면 분명히 사람은 어떤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벌이를 이용을 하든 분명히 성악설. 네. 나쁜 사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한 명은 있겠죠. 네.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초능력을 준다면은 그 세연님 같이 생각하긴 했어요. 뭔가 이제 좋은 일에서 쓸 수 있는 거. 뭐 정신적인 초능력은 좀 많이 안 줄 것 같고 조금 물리적인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구해낸다던가 정말 불가능한 일을 이제 조금 해서 조금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초능력을 주지 않을까. 근데 제가 신이라면 저도 유경님 라온님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갈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안 주는 것도 어쩌면 그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다. 각자 너무 매력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영화 초능력자 영화 많이 보시죠? 거기서 네. 보면은 가장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센 캐릭터, 가장 약한 캐릭터 하나씩 꼽아볼까요? 저 가장 센 거는 헐크. 오, 그 실제로 그 책 이름 뭐죠? 그 어벤져스요? 마블 코믹스요? 네,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헐크가 제일 센 걸로 알고 제일 있거든요. 센 편에 아. 속하죠. 네, 제일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헐크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우주에서는 모르겠는데 헐크 결말이 그거예요. 지구가 다 멸망해요. 방사능 때문에. 근데 이제 헐크 혼자 살아남아요. 그렇죠. 그 헐크가 가장 센 거죠. 지구에서는. 그렇죠. 그 어벤져스에서도 아이언맨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겐 헐크가 있다 이러면서. 네. 그렇죠. 헐크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헐크가 네.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네. 왜요? 저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처음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장애? 네 그런 것들을 정신력으로 극복을 하잖아요. 근데 헐크는 자기의 정신을 컨트롤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쵸. 그렇게 볼 수 그런 있네요. 개념이라면 그치. 그런 근데 두 분이 얘기하는 거는 방점이 좀 다른 게 정말 객관적인 어떤 힘.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나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냐, 얼마나 뭐 이런 공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이런 거는 헐크가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어떤 사회 속에서 존재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부수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남는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헐크가 불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걔가 완전히 마탱이가 가가지고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다친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게 또 네. 영화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고. 헐크 개인의 감정이입을 하신 거네요. 네. 저도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이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소주희님은 가장 약한 캐릭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그 뭐지? 활 쏘는 사람 그 누구죠? 호크아이. 호크아이. 많은 분들이 그분을 꼽을 것 네. 같아요. 그 활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의 능력은 눈이 좋은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백발백중이고 네. 그 활은 나중에 다시 주우러 가요. 그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아 이거 활 어디 있지? 왜 애플워치도 아니고 그 활을 어디서 찾아오겠어요. 그 주섬주섬 줍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너무 좀 모양 빠지는 것 같고 좀 그래요 저는. 세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선택지가 많아요. 특히 엑스맨 같은 죄송해요. 엑스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벤져스는 딱 뭐 한 7, 8명에서 딱 끝이 나는데 엑스맨은 거의 그 걔네로 구성된 학교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 제일 좋지 않아요? 모양 계속 바뀌는 여자분. 아 그 제니퍼 로렌스가 하는 그 미스틱. 아 맞아 미스틱 예. 미스틱. 미스틱도 좋죠. 미스틱도 좋고. 그게 이제 근데 특성이에요. 그 특성이 좀 달라. 미스틱은 좀 스파이, 뭐 자맹 이런 거에 되게 능한 초능력자고. 그리고 미스틱은 그 이렇게 싸움 잘하고 이런 거는 본인이 그쵸, 연습해서 격투 실력을 늘린 아,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 예, 그 전투력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노력이라 제일 센 사람 같은 경우는 제일 센 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도 일단 닥터 스트레인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치트키스러운 그 능력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막 신이죠, 포탈 만들어내고 그 뭐 시간 돌리고 물론 타노스한테 뺏겼지만 막 시간 돌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거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세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약한 사람은 그 온몸에 빛나는 네, 그 친구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친구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네. 그 친구가 제일 약해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찰스였나요? 찰리였나? 찰리? 엑스맨의 찰스 있잖아요. 그 빡빡이 그 엑스 교수님? 교수, 예, 프로페서 엑스라고 하죠. 프로페서 엑스. 예. 걔가 휠체어 앉아 휠체어에 네, 앉아계신 분. 걔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아. 걔는 그 생각을 조종하고 읽고 그 그러네. 환상을 주잖아요. 음. 그게 무슨 뭐 전투 뭐 투구 같은 거 쓰지 않으면은 다 당하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근데 제일 걔가 세네. 힘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뭐 염력 이런 거. 그 제가 막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피닉스 있잖아요. 엑스맨의 피닉스라고 걔는 이제 염력을 피닉스. 엄청나게 잘 쓰는. 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진 예. 걔가 이제 네네. 진에 이제 피닉스가 엑스맨 들어간 박사,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걔도 되게 세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막 조종하고 정신적으로 막 하고 이 애가 제일 세지 않나. 그분 약점은 없나요? 진이요? 아니 그 박사님. 엑스 찰스요? 교수? 네네. 근데 정신력에서 만약에 싸워가지고 지면은 아마 거기서도 밀리는 걸로 알아요. 아, 네. 그런가요? 박사님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그 엑스맨 시리즈 중에 그 좀 악당이 있는데 그 악당이 어디서 비슷한 능력이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걔를 개조시켜서 그 찰스 교수보다 훨씬 세게 만들어요. 그래서 둘이 정신 맞짱을 뜨게 하는데 찰스 교수가 져서 걔가 공유기 역할을 하게 돼요. 졸지에 찰스 교수가. 맞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일반 인간들 다 조질라다가 막판에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실패하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지 않나. 잘 예, 예. 들었습니다. 박사님. 네네네. 걔가 실제로 그 마블 코믹스에서는 티어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저는 그게 제일 세지 않을까. 라고 일리 있네요. 생각합니다. 일리 있어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뭐 스파이더맨이 되게 세다는데 스파이더맨 이런 애는 거미줄 나오고 이렇게 뭐 날아다니고 이런 건데 그 정도는 솔직히 아이언맨이 과학적으로 막 거미줄이 안 붙게 막 한다거나 하면은 금방 이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파이더맨 되게 좋아하는데 신체 능력이 일단은 일반 인간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긴 한데 사실 그 원격 그거에서는 좀 딸릴 수 있죠. 예. 그렇더라고요. 음. 그럼 개인적으로 뭐 센 거 말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어떤 초능력자 좋아하세요? 저는 스파이더맨 되게 좋아해요. 뭐죠? 이상하게. 예. 왜냐면 스파이더맨은 그 영화를 스파이더맨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그 스파이더맨은 히어로물이긴 한데 되게 그 로맨스 그 애정 그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옛날 스파이더맨은 더 하고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되게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영웅의 개념치고는 좀 찐따인데 반전 능력인 거잖아요. 그쵸. 찐따에 지금 감정이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가? 또 공격이 들어가나요? 아니야 그냥 뭔가 조금. 그러니까 그 스파이더맨의 특징이 뭐냐면 그 10대 중반 정말 그 이제 소위 이제 티네이저 그 이렇게 되게 어린 정신도 어리고 애가 어려요. 그래서 막 그런 관심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되게 어린애한테 초능력이 주어지면은 과연 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스파이더맨이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블 코믹스가 DC 코믹스를 완전히 이긴 게
마블 코믹스는 그런 하자가 있는 애들이 초능력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 아이언맨도 굉장히 싸가지 없는 부자. 근데 걔가 그렇네. 수트를 개발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캡틴 아메리카는 완전 그 선의 아이콘이었는데 지 친구 때문에 뭐 완전히 막 그런 뭐 자기 친구를 위해서 뭐 악한 기로를 걷는 그런 모습 막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왜 했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파이더맨 되게 매력적이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능력은 이렇게 퀵실버. 퀵실버요? 네. 어. 일단은 그 퀵실버가 누구냐면 개 빨리 달릴 수 있는. 엄청 빨리. 네. 그게 걔가 그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능력 자체가.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네, 좀 빠르게 달려보고 싶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그 바통 그 뭐라 하죠 릴레이 달려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개주. 아 개주 맞아. 개주를 몰라. 바통 릴레이. 예, 맞죠. 개주를 너무 뛰고 싶었는데 6년 내내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건 느리다고. 진짜 잘 뛰는 사람만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게 한이었나 봅니다. 네, 아무튼 다른 다른 분들은 분들은? 예. 저는 좀 아이언맨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 외가 쪽이 좀 저 빼고 다 이국적이게 생기셨어요. 근데 제가 작은 외삼촌이 아이언맨이랑 진짜 닮았어요. 로다주. 네. 로다주랑? 네, 그래서 오. 아무래도 더 친근감이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고 생김새. 네, 그리고 말을 되게 위트 있게 하잖아요. 아이언맨이. 맞아요. 그런 웃기죠. 게 더 능력도 매력 있지만 그런 것들도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재님은 좋아하는 저는 강혁 박사님 아닌가요? 네. 저는 강영욱 박사님 되게 좋아하고. 근데 제가 그 히어로물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는 SF는 감정이입이 안 돼서 보기가 되게 그냥 판타지.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네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잘 안 보시거든요. 어머니라고 한번 부르죠. 네. 어머니. 네. 그래서 네네. 굳이 뽑자면은 저도 아이언맨. 네. 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돈이 많아세요? 그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돈이, 자꾸 스파크가 튀네요. 이게. 돈이 많아서 좋아하고요. 그 로다주 개인적인 그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좀 이렇게 그냥 사적인 감정이 좀 사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실제 배우의 네네네네. 그 스토리. 네. 아. 그래서 그 캐릭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로다주가 그 마약에 빠졌었다가 네. 나오고 그 아버지도 되게 유명한 그거였는데. 네. 그래서 아이언맨 때문에 이미지 엄청 좋아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걔보다 더 잘생긴 배우도 많았는데 잘생긴 배우에 속했죠. 그러다가 마약 때문에 이제 나락에 빠졌다가 아이언맨으로 다시 재기했는데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로다주처럼 생겼으면 그 정도면 잘생겼죠. 그쵸. 저희 삼촌 잘생겼어요. 그 정도로 생겼으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셜록. 그리고 또 아이언맨이 실제로 한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대요. 그게 보통 맞아요. 어벤져스 포스터를 만들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를 중간에다 두는데 한국에서 나온 어벤져스 포스터는 전부 다 아이언맨이 센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이언맨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 아이언맨이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쵸. 한국도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끔 미국 포스터 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중간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왜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자들은 모두 애인이 있을까요? 이 질문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애인이 있나요, 근데? 거의 열이면 열 있습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빼고요. 근데 캡틴 걔도 아메리카 있구나. 있죠. 걔도 카터 있는데. 요원. 네. 누구요? 카터 요원이 그 옛날 그 나중에 할머니로 만나는 그 사람. 맞아요. 그렇죠. 헐크는 헐크도 있죠. 블랙 위도우인가요? 블랙 위도우,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관에 따라 달랐는데 블랙 위도우가 애인일 때도 있었고 그 원래 그 애인이 있기도 하고요. 군인 딸. 잘 나가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그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랑이 빠지기가 힘들다. 그거 때문에 애인이 있다라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스파이더맨도 그냥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만 그렇게 주구장창 보여주면 재미가 없어요. 중간에 이제 좀 로맨스 이런 것도 좀 끼워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 너무 민폐였어요. 그 민폐 느낌이 되게 많이 났는데 저는 스파이더맨 1기요? 네, 1기 때. 메리 제인. 네.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키어스틴 던스트. 메리 제인. 구엔
구엔 스테이시. 구엔 스테이시는 그닥 민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죽잖아요 실제로. 죽죠. 그리고 메리 제인이 나오죠. 예, 울 뻔했는데 진짜 그 죽는 그 장면에서.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너무 글썽글썽하시네. 네, 뭐 다른 분들은 혹시 왜 애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형우님이 일단 질문을 생각을 하셨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식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요구가 아닌가. 사회적인 수요. 사회적? 영화를 보는 이 사람들이 상업 영화니까. 네, 상업 영화니까 이제 때려 부시는 것만으로는 그렇고 조금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때려 부셔야 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비슷한 악당이 맥락인 것 같은데. 악당이 뭔가 누굴 데려가야 되는데 그 애인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근데 가끔 되게 진짜 아까 말했듯이 애인이 되게 거추장스러울 때가 네. 많아요. 걔 때문에 괜히 문제가 생기고 걔만 없었으면 평화로운 지구인데 걔 때문에 뭔가 잘못돼. 그리고 걔는 뭐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용기가 대단한지 맞아. 뛰어댕기고 맞아요. 따라오지 말라는데 따라오고 막 이런. 그쵸. 그런 게 있긴 하네요. 아니, 근데 그것도 갈등을 어쨌든 만들어야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들도 어쨌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영웅이잖아요. 모든 게 완벽한 영웅. 근데 그 영웅에게 어떤 핸디캡을 하나 줘야 되는데 그 요소가 그렇네. 사랑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네. 다른 것보다 뭔가 어쨌든 걔네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으니까 핸디캡을 주기 위한 요소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것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저는 지금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무릎 붙였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완전 영화에서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랑 애정 관계, 네, 네, 애정선 이런 거는 그렇네요. 라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 만약에 엄청 아름다우시고 정말 초능력이 있는 여자분이 있다면 솔직히 약간 끌리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남자분이 있다면 뭔가 신비롭고 네 아무래도 눈이 더 많이 갈 것 같고 결국에는 뭐 능력이 있으니까 좋아한다 이거네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성적인 매력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은 뭔가 이제 스토리상의 어떤 그거를 영화 한 작품으로서 바라봤고 이제 라온님은 실제로 그런 초능력자가 존재를 할 때 애인이 과연 많을 것인가 그렇게 분석을 했네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싸움 개 잘하고 막 다 총알 피하고 막 이러면은 맞아. 솔직히 사귀고 싶겠죠. 그치, 날 지켜줄 것 같고 엄청 빨리 뛰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요. 뭐 어딘가에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잡아봐라 하는 못 잡아. 나 잡아봐라고 픽하고 사라져. 그 뒤에 와 있고 인도 갔다 왔다고. 네, 인도까지요. 되게 멀리 갔다 왔네. 그런 거. 네. 애인이 없는 초능력자 없죠? 아마도. 그러니까 엑스맨에 여러 개의 그 캐릭터 중에 없는 애들은 있는데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는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 아까 상업 영화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성 팬들을 위한 어떤 요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상상 이게 몰입하고. 그러니까 감정이입하고 저 사람이 이제 남자로서 매력이 있도록 더 만들기 위해서 되게 영웅인데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뭔가 되게 희생해. 그러면은 되게 내 여자에게는 친절한 남자 이러면서 약간 좀 여성 팬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것도 저는 유일하게 근데 또 든 생각이 히어로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초능력자는 아닌데 영화 주인공 중에 애인이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생각났어요. 잭 스패로. 걔는 근데 초능력자인가요? 그러니까 초능력자는 아닌데 그냥 걔는 애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초반에 좀 걔랑 썸 타지 않나요? 네. 그 비긴 어게인에 나오는 사람. 맞아요. 아니야. 나탈리 포트만? 아니요, 코코 키라 샤넬로. 나이틀리. 그 사람 본명을 몰라요. 맞아. 키라 나이틀리 맞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영화를 다시 보겠습니다. 네, 초반에 좀 썸을 타요. 네, 좀 이렇게 입맞춤도 하고. 근데 걔 입맞춤 되게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애인이 없는 게 아니지 않나요? 입맞춤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버리고 떠나요. 쓰레기죠. 근데 그 캐러비안의 해적에서 나오는 유일한 여성 아닌가요? 그 코코 샤넬 그분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입맞춤을... 여성이야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가요? 네네네. 생각나는 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화상에서 걔 흑인 여성분인데 되게 신으로 나왔던 걔가 이제 뭐 애인이라고 하죠. 바다의 신인데. 완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엑스맨 아니면은 영화로 안 치시나요? 아니야, 그건 아닌데 캐리비안의 해적을 안 보긴 했습니다. 뭐 초능력 영화가 아니니까요. 그럴 수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되게
뭐 어쨌든 라온님은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오늘 또 촬영까지 또 하고 있고 아, 네. 그래가지고 어떠셨어요? 너무 이런 경험 쉽게 해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생일인데 아 진짜요? 네. 모르셨어요? 단톡방 안 보셨어요? 아 맞다. 저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 연기하신 거죠? 아, 기억나요. 리액션. 리액션입니다. 예. 기억나요. 엑스맨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기억나요. 아 기억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특별한 생일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즌 함께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해보면서 저희도 처음에 사실 처음에 진짜 어려웠잖아요. 처음에 진짜 많이 떨고. 저 지금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근데 네. 진짜 떨려요. 다 괜찮아져요. 네. 하다 보면.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울살롱 초능력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